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 14곳에서 총 4,747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물량 중 87.89%인 4,127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아파트 분양 단지는 4곳입니다. 서울 민간 임대단지인 은평 뉴타운에 88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의 청약 접수가 예정된 만큼 이번 청약 성적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4로 첫째 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시행 전후인 지난 5월 2일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종로구 등에 있는 도심권은 83.2로 보합세에 머물렀으며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충돌해 거래 절벽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재울 7구역은 지난 10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7구역은 북가좌동 80번지 일대로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공동주택 1,563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재울 뉴타운은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일대를 대상으로 총 7개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장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구역의 조합이 설립되면서 가재울 뉴타운 지구 지정 후 19년 만에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충돌해 거래 절벽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에서 4,100여 개의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몰고 올 나비 효과도 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눈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라는 시각들도 충돌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2022년 하반기 주택 가격 및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시장이 이제 진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시장이 또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경제 상황은 또 어떻게 또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뭐 이런 상황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발표된 이제 270만 가구 5년간 진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 이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2023년도부터 2027년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의 시장은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가 진행된다라고 느껴지기 전에 실제적으로 기대 심리가 더 큰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정책들 때문에라도 현재 이 하반기 시장이 조금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보여지는 거,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 또 그 전에 어떤 각계 연구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들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전망부터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게 되면 소비가 떨어지게 되고 소비력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또 악화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올해는 이 정도까지 경제가 성장할 거야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2번 발표를 했습니다. 2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현대경제연구원, 그다음에 KDI 이렇게 이제 3개 기관이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실제적으로 2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연간 한 3%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5월 달에는 그 수치를 낮췄습니다. 2.7%로요. 그리고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KDI 같은 경우도 2.6, 2.8, 거의 2.6에서 2.78 요 정도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가 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한 저성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는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수출, 수입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건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물가지수,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올해 연간 한국은행에서 한 3.1% 정도 오를 거다. 이제 물가지수가 3.1% 정도 이제 수준까지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2월 달 얘기였고요. 5월 달에 발표한 한국은행은 4.5%. 굉장히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4.5%대까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KDI도 3.9에서 4.2 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보다 현재 웃도는 물가지수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불확실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뿐이지 정말로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거고요. 실업률도 3.7에서 3.1%대까지.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비율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물가의 저성장, 그다음에 고실업률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한 경제 악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건설 경기는 어떠냐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건설 경기 특징 같은 경우는 현재 선행지표인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근데 수주는 최대치입니다. 수주는 최대치로 받았는데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준하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겠죠. 자금이 집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봤을 때 수주만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는 토목 투자는 좀 줄었습니다.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 투자는 정체돼 있다. 현재 집을 상대로 해서 건축하는 주거용 주택 투자라든가 건설은 정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목 투자는 현재까지 감소가 됐다. 이거는 뭐 현재 올 상반기까지 이제 통계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장마 전선 때문에라도 현재 남북을 오가면서 굉장한 비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토목 투자, 특히 이제 토목 건설에 관련된 기반 시설에 관련된 시설들이 정확하게 뭔가 집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보수가 이루어졌었다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피해는 덜했을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주는 늘어났지만 토목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주택 건축만 양호하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뭐 기본적인 주택에 관련된 어떤 그런 주택의 모든 공급량이 아닌 다른 공급 이것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와 투자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주택 건축은 투자 모두 증가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종별로 봤을 때도 뭐 왼쪽 수치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전체 건설 투자 건설에 관련된 투자 추이도 현재 보시게 되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실 수 있고요. 2016년도, 17년도가 가장 높은 고점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종별로 건설 투자 추이를 보시더라도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주춤한 상태고요. 비주거용 건물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토목 건설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또 토목건설, 특히 이제 토목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는 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의 설비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추이는 또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전체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붉은 색깔 부분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렇게 동그랗게 큰 원을 현재 계속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원 안에 들어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원이 찌그러지지 않고 동그랗게 원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 지수는 실제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보시게 되면 거의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아래쪽으로 현재 떨어지는 부분은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이제 푸른 색깔인데요. 보시게 되면 용산 같은 경우도 푸른 색깔이 조금 붉은색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남도 좀 떨어졌고요. 은평구도 0.05% 정도 떨어졌고요. 강서, 특히 이제 서초 지역이 0.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서초라든가 아니면 현재 성동, 그다음에 동대문구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고 금천구까지도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현재 가격이 조금 더 가격이 하락이 된 걸 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매 가격 지수가 현재 확 떨어졌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더라도 저런 형태보다는 이거는 전국적인 겁니다. 전국적인 걸 보셨을 때 이건 전주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가 있습니다. 이 현재 약간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고요. 전주 대비니까 당연히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전국적인 아파트 매매 지수 증가율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현재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주 대비해선 떨어진 게 맞습니다. 0.03%에서 0.05%. 근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7.7%에서 9.1% 정도 오른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특히 2020년도 19년도 하반기부터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그 수치까지 최저 가격까지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입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권 지역에서는 뭐 화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보는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갑자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요즘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원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공급이 어떻게 됐느냐. 이건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기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쭉 통계를 보게 되면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은 실제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분양을 또 앞두고 있는 물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4, 5년 정도 기간 텀이 생기는 거고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현재 3, 4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22년도에 인허가 받은 물량 총 합계가 48만 가구입니다. 48만 가구. 그중에 공공 부분이 6만 가구, 그리고 민간 부분이 42만 가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22년도에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주는 언제다? 2027년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4, 5년 정도 텀이 생기니까요. 분양 물량은 2022년도에 35만 가구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안에 분양 물량이죠. 그리고 예측되는 그 물량들을 보시더라도 앞으로 현재 2, 3년까지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바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더욱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택지 조성을 하거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없던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통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 신축을 해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OC 사업이 필요합니다. 도로 연결해 줘야 되고요. 거기엔 철도도 연결해 줘야 되고요. 기본적인 토목공사들이 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실질적으로 올해 정부 예산 SOC 사업 예산이
28조 정도 됩니다. 이게 도로와 철도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GTX A노선, C노선부터 간선철도까지 또 각종 도로망들, 보조 간선도로까지 도로망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중에서도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첨단화, 스마트 시티에 더욱더 많이 배정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도로와 철도 부분이 실제적으로 현재 2021년도 비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와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한 5천억 정도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늘어난 부분 봤을 때도 이 늘어난 예산들 때문이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 우리가 알고 있는 SOC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신규 택지 조성 사업도 그만큼 빨리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길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조성된 사업들, 특히 SOC 사업에도 굉장히 눈을 돌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거 외에 세제 개편이라든가 각종 정책들을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시게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까지 떨어뜨리겠다. 60%대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그만큼 부담이 덜해지는 거고요. 종부세 부담 완화는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 이건 재산세와 합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 부담도 완화되는 부분이고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도 인하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던 거고요. 세부담 상한 비율 2주택자의 200%, 3주택자 300% 이걸 또 낮춰서 150%까지 끌어내렸거든요. 그렇게 세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겠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서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촉박해가지고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를 이연하는 부분을 허용을 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 5% 이상 받지 않게 되면 임대인들한테도 사업자, 비사업자 불구하고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겠다. 취득세도 완화하겠다는 얘기죠. 현재 2주택자 이상은 4% 이상 되는 8% 이상 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과 도로 사업부터 SOE 사업, 주택 공급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요. 이건 예상치죠. 예상치이기 때문에 2020년도 총 하반기에는 연간 전국적으로 0.5% 정도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매 가격, 수도권 지역은 0.5%,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다 똑같습니다. 0.5% 정도. 그 전세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6% 정도 오를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매매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매 가격도 자극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 수치에서 매매 가격이 덩달아서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한 지역들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 가격 상승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가지 조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하방 요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예상하는 요인은 거시경제, 환경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그리고 지방 분양이 부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을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예상하지만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임대료가 올랐죠. 현재 전월세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 준공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죠. 준공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입주 물량도 없고요. 규제 완화 기대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죠. 현재 추가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부터 서울 준공 또 임대료 상승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합쳐지면서 가격은 좀 오를 거다 예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격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이건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다. 입지가 무조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럴 거다가 아니라 우수한 지역부터 가격은 계속 버텨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 특히 오늘같이 발표된 내용들 추가적인 기대 완화감 때문에라도 어떤 그 규제 완화감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입지의 중요성은 더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입지 파악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해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이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재역이다 보니까 3호선은 물론 신분당선도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지금 현재 시세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을 보시게 되면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W역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50초 정도 거리입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양재역, 말씀드린 대로 양재역의 W역세권.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 교차되는 환승역이 있고요. 거기에 GTX 신호선까지 연결됩니다.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역의 소음과 공해 또는 뭐 오염물질 워낙 많죠.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까지도 자동차 거리가 불과 1,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입지적인 여건, 교통 편의가 상당히 좋고요. 오른쪽으로는 대치동 재건축부터 대치동 학원가, 이게 강남 도곡부터 대치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왼쪽으로는 서초구와 서초동 또는 현재 방배동과 연결된 또 멀리는 데 사당 권역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딱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 양재 주변에 또 우면 RCD 단지 또 직장인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주변에는 신동아부터 우성 무지개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들 이제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우성은 이미 재건축 완료가 됐고요. 신동아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기 쉽습니다. 5,000세대 정도입니다. 롯데와 삼성 또 이런 대기업들이 또 포진하고 있고 강남대로 주변에도 그만큼 대기업 중소기업군들이 워낙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직장인 밀집 지역입니다. 이게 도면에 보시다시피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 이 구간에는 그 큰 대로변 중심으로 봤을 때 각종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직장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업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강남역 배우상권. 뭐 외지인들도 많이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권역별로 강남역 권역, 양재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입지적 여건이고요. 또 서초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중에서 양재 역세권 개발 계획, 양재 역세권 개발 계획에 붉은 색깔 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개발 지역이고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에 또 문화예술 공간부터 기본적인 또 그 관공서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인구 유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양재 IC 중심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10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현재 1만 5천 개의 일자리와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합니다.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구원 단지, 그 외에 일반 기업체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 주변이 전문직 또 일반직 종사자들이 워낙 많이 몰린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GTX 신호선,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보시다시피 삼성역 다음역이 바로 양재역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개통은 2024년도 예정하고 있지만 물론 개통이 좀 더 늦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개통 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상당히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재정비 구역이 수립이 되면서 강남역과 서초역 중심의 현재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한 효과들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장인들이 워낙 많이 또 펼칠 수 있는 조건들이죠. 가격은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소요되는 현재 30평 정도 되는 상가입니다. 초역세권이고 우선 교통망에 GTX까지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개발호재라든가 시설성 높은 상업지, 앞으로 되팔 때도 시세차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 또는 노후생활 보장되고요. 자영이나 임대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반을 나누어서 임대를 놓고 나머지는 자영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입지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서초구 서초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범위가 좀 벌어져 있는데 현재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LG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2030 직장인들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테헤란로 주변의 상업지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부지가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부지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굉장히 월등히 오르고 있다.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 산업 벨트. 이 벨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발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거기에 르네상스 호텔이 복합 사업을 통해서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 때문에라도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고요. 삼성은 복합개발지구는 지하와 지상 구간이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공연장, 호텔까지 만들어오고요. 탄천부터 한강 정비공원까지 연결된 지역에 지하 공간 개발 투자 GTX A 노선, C 노선, 현재 GTX A, SRT, KTX가 연결된 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주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성 부지까지 업무지구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 임대금은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투자금액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나오고요.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직장 밀집 지역이 임차 수요, 높은 수익률에 노후생활 보장되고 시대 차익 볼 수 있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2022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란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정보체크 만나봤던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조금 우리가 말하는 1급지라고 그러죠. 네, 투자 선호도 높은 1급지.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 강남구 논현동과 서초구, 서초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인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2룸과 그리고 또 3룸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세는요.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서초구나 뭐 아니면 강남구나 항상 뭐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최고가가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서초구 쪽은 뭐 학군, 교통,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고 또 요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한강변이 새롭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많이들 눈여겨보고 있지만 가까이 하기는 그 아파트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뭐 거의 50억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국민주택이죠. 그래서 좀 놀라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그렇게 나하고 먼 아파트만 바라보기보다도 이렇게 다세대 주택도 요즘 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했는데 뭐 투자를 1, 2인 가구 젊은 사람들이 뭐 저거 필요하다 그러면 투룸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분은 쓰리룸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자녀 있는 분들은 학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일단은 뭐 요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뭐 일자리와 학군이 같이 있어야 뭐 부모님들도 가까이 출퇴근하시면서 그래서 뭐 서울교육대 또 서울예술종합학교 이런 학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지금 현재 반포 쪽으로 뭐 이쪽에 또 아파트 있고 여기도 아파트 있고 여기는 지금 한참 짓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새로운 아파트가 굉장히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반포주공 아파트도 이제 새로 또 짓게 되면 이쪽은 뭐 여기가 50억 정도 하면 여기 뭐 60억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지만 너무너무 이 강남 쪽의 그 아파트 가격은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어갈 수 없는 벽이다. 4차원의 벽이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살기 좋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서로 오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학군도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또 생활 인프라가 썰의마을 카페 골목도 있고 방배 사이길, 방배동 카페 골목 그래서 이쪽도 그런 이용하기 좋은 또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서울 성모병원 건강도 지키려면 가까이 우리가 병세권을 굉장히 또 선호하죠. 병세권 또 고속터미널 지방까지 뭐 움직이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법조타운 서리풀 공원 또 서리풀 공원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뭐 대법원 법조단지죠. 대법원 고등법원 뭐 서울의 예술의 전당까지 이쪽에는 강남 쪽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람하기가 참 좋은데 조금 늦게 끝나서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접근성이죠. 예, 뭐 아이 때문에 오셨거나 아니면 한 분이 이쪽에 강남 쪽에 직장이 있고 또 한 분이 강북 쪽에 있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강남 쪽 이쪽에 서초구, 강남구 이런 쪽은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뭐 다리도 건너면 바로 뭐 용산, 시청, 마포 우리가 말하는 3도심 있죠. 3도심 이쪽 지역 또 여의도 영등포 지역, 강남 지역 이렇게 3도심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서초구도 바로 가까이에 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나라 최고로 지어지죠. 예, 그다음에 잠실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고 또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쪽으로 일자리가 약 뭐 100만 이상, 120만, 뭐 130만 미래에 이제 창출이 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은 계속적으로 강남 쪽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개발 호재 중에서 이 아파트 가격이죠. 왜 이렇게 반포주공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50억 정도 하니까 여기는 새로 짓는 건 60억 정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또 뭐 자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오르는 이유는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자금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문정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약 3배 이상
자금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도 바로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또 최고의 또 아파트가 될 자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반사 이익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다세대 주택 10억 넘으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쓰리룸이 보통 10억, 뭐 10억 넘습니다. 10억에서 15억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쪽 지역은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15구역까지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재건축의 추진 절차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다세대 주택도 살다 보면 또 이제 주택 변천사가 더 높은 곳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고요. 또 국군 정보사부지 개발, 요 정보사부지 마지막 서초구의 마지막 요 남은 노른자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런 오피스텔이나 일자리나 이런 쪽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또 예술회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게다가 이제 한강 아트밸리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전구가 이제 아트밸리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그쪽으로 이제 구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나중에 아트밸리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뭐 세계동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이제 첨단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처리가 다 여기 자체적으로 지하에서 쓰레기 처리가 되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택배라고 그러죠. 물건을 주문하면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만큼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더 살기 좋아진다. 롯데시청 코오롱 부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강남역에 바로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또 랜드마크로 부상이 될 것 같고 주변에 이렇게 처져 있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 부분이 이제 종상향이 돼서 일자리가 이렇게 뭐 큰 또 일자리가 들어오면 파생된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제 강남 쪽은 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오면 R&CD 개발 특구 지역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GTX C 노선이 들어옵니다. C 노선이 A 노선, AC 노선이 이제 들어오죠. 강남 쪽으로. 그래서 이 C 노선이 들어오는데 AI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포진해서 들어옵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죠. 뭐 양재동이지만 영재동이라고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까지 또 같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만큼 또 뭐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이 몰리죠. 예. 게다가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경기도권 사당동에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려면 거기 빽빽하게 길거리를 다 메우고 너무 많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로 5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이고요. 지하 9층인데 그거 지하 9층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들어가는 9층이죠. 네, 그렇게 건립될 예정이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행과 급행으로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녹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림막이죠. 소음이나 분진 가림막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GTX 삼성동, 수서, 양재, 강남에는 가까이에 3군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다.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렇죠? 그래서 가장 GTX의 수혜지다. 그래서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죠. 강남 다 살고 싶고 누구나 뭐 요새 젊은이들이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일단은 5억 5천 투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6억 이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10억 원, 뭐 10억 원뿐 아니라 10억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룸 같은 경우죠. 이건 투룸이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면 큰 돈 갖고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투룸에서부터 3룸 투자를 하시면 1억 9천만 원 정도
뭐 1, 2억 안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월세를 원하시면 요새 월세 소득이 괜찮습니다. 뭐 1억에 4%, 뭐 어떤 거는 5%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남는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반전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 보증금을 좀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을 130에서 240만 원까지. 그다음에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면 뭐 수익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금 시세까지 꼼꼼하게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쪽은 사실은 뭐 투자 전략이랄 것도 없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고 뭐 그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음 거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저희가 좀 더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는요. 자, 계속해서 살펴볼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중후반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5억 5,300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역시 이 강남구 논현동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 갖고 계신 지역이죠. 자, 그런 만큼 과연 어떤 숨은 정보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강남구 논현동도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강남구는 투자할 곳이 조금 많지 않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삼성동을 비롯해서 이쪽 삼성동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 삼성동에 커다란 일자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이죠. 큰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대치동, 또 여기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 이쪽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이 지역은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역삼동이라든가 지금 논현동 이런 쪽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양재동도 마찬가지, 양재동은 서초구죠. 강남구는 이렇게 두 지역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 좁죠, 투자 지역이.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언주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논현과 언주역, 신논현역도 이용해도 되고 언주역도 이용해도 되는데 언주역이 조금 가깝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조금 그 다세대 주택이 낙후된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쪽도 결국은 뭐 아파트로 변을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의 변천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빈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빈 땅에다가는 우리가 또 주택을 하나씩 지었죠. 혼자 단독주택.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또 이제 다세대 주택. 또 다세대 주택이 그래도 또 사람들이 몰리니까 또 인구 밀집이 자꾸 되면서 또 아파트로 변변하고 아파트도 5층짜리 10층대, 20층대, 30층대 이제는 뭐 50층대까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뭐 이 신논현 쪽이 가장 번화하기 때문에 요 지역에 있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그 가치도 높죠. 왜냐하면 이 땅은 뭐 주택은 뭐 좀 낡더라도 땅은 계속 가치가 올라갑니다. 강남 땅은. 그래서 지금도 강남 땅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러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쪽에 삼성동 쪽에 이 개발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우리나라 일자리 가장 큰 일자리가 생겨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너무 뛰니까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용수철도 눌러놓으면 나중에 손을 치면 펑 뛰듯이 또 이 해제되면 그만큼 또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롯데칠성 코롱 부지, 정보사 부지, 또 남부터미널 재개발, 차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수서 역세권 개발,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쪽은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그쪽에만 일자리를 자꾸 합니까? 그런데 그 우수한 인력들이 저 끝에다 해놓으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부 그런데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좋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트 플랜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남은 국제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홍콩처럼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자꾸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건물이 우리나라 지금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근데 이곳이 롯데타워보다 15m가 더 높고요. 연면적은 3배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이 한 건물에 3만 명이 근무한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뭐 통합 사옥, 점식,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6개동으로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는 뭐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세미나라든가 국제 회의라든가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 벤치마킹 하러 오죠.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업도 발달하고 그만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영동대로 지하도시 여기 삼성역 2호선이죠. 골드라인입니다. 2호선도. 여기 9호선 봉은사역 골드라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근데 지하 6층까지를 이렇게 지하 도시로 만든다. 그래서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입니다. 지하 6층만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도 다 넘나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더 넓죠, 지하 도시. 하루에 다 못 봅니다. 진짜 저는 이 코엑스만 들어가도 뭐 반나절은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볼거리, 뭐 놀거리, 젊은이들은 또 놀거리잖아요. 놀거리, 볼거리, 뭐 먹을거리, 뭐 모든 쇼핑, 모든 게 이쪽으로 다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에는 광장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쪽이 번화해진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삼성동을 위시해서 바로 다음 저거든요.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삼성동에. 여기에 이제 C 노선이 들어옵니다. 양재에. 그래서 양재에는 AI 연구단지 들어오죠.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게다가 또 여기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또 양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서로 연계돼서 일을 할 수 있게 편리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양재 그렇게 들어오고 수소, GTX 들어오는 곳입니다. 수서역, SRT, 기차역이죠. 기차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쪽도 뭐 주거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쇼핑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또 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자꾸 또 발달하니까 교통도 따라서 변천하죠. 예,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완행과 급행으로 요새 전철도 그렇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편리하게 이제 이동을 편리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여기 차가 안 다니는 건 아닙니다. 양방향으로 한 차선씩은 다니는데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니까 가림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 양쪽에 가림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어디든지 좀 쉽게 넘나들 수 있겠죠. GTX의 수혜지 삼성동, 양재동, 수서동, 수서역, 삼성역, 수서역, 양재역. 가장 수혜지다. 왜? 모든 기준이 그래서 이 끝에 부분들이 지금 저 끝에 있는 아파트들도 GTX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GTX가 들어가는 역 근처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예, 그만큼 모든 척도가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만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사실은 교통도 너무너무 편리해요. 바둑판 모양, 거미줄 모양으로 다 돼 있는데 위례 신사선 새로 들어오죠. 위례 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13분에 돌파한답니다. 게다가 여기 위례 신도시에서 또 신사역까지는 뭐 약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지죠.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만큼 일자리가
이 접근성, 출퇴근의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5억 이게 투룸입니다. 5억 5,300. 5억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금액 활용하시면 전세금액 활용하시면 약 1억 9억 3천에서 1억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뭐 월세를 원하시면 월 160에서 180 정도. 그래서 뭐 저 이자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반전세를 활용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채영 이사님과 강남구 논현동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보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저희와 함께 살펴봐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